네, 여야 전략통들의 눈을 통해서 보는 정국입니다. 뉴스인 월요일마다 1부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2부에는 민주당, 이제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출연합니다. 김재원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국회는 지금도 원자력법 때문에 계속 진통 겪고 있는 거죠? 일단 저희들은 민주당이 조금만 협조해주면 곧바로 그 국회를 열기 위해서 대기 중입니다. 네, 잘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예. 민주당이 아직까지 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크게 진전은 아직 없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그 김재원 의원님을 환영하는 인사를 한 분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자, 그분의 말을 좀 먼저 들어보고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민병두 의원 말고요. 안철수 위원장이에요, 안철수 위원장. 예. 민병두 의원 녹취 나올 뻔했네요. 자, 들어보시죠. 새누리당 약속 가만히 보십시오. 마치 분양 때 궁전처럼 광고하다가 막상 입주해보면 물새고 갈라지는 부실 아파트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분양 때는 궁전처럼 광고를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물이 새는 부실 아파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2007년도에 새 아파트 입주해 봤는데 네. 아파트 입주하니까 타일도 깨어져 있고 상당히 좀 수리도 좀 하고 예. 청소도 하느라고 한 달 동안 애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정도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공약을 하고 그 공약을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막상 실천을 하려고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들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실성을 갖춰가면서 좀 바꿔가고 수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아마 그것을 모든 것을 안 지켰다라고 비판을 하면 사실 공약을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활동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은 저희들이 때때로는 좀 국민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하고 예. 또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이 정당이 심판받는 이런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치를 바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좀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네.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라고 지금까지 정치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의원은 궁전 아니라 정말 이상 세계를 보여주시고 새정치를 결국 찾아가 보니 예. 거기는 궁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뚝만 박혀져 있고 아예 그림자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루빨리 안철수 의원께서는 새정치가 뭔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된 건 아니니까요. 2007년에 그 아파트 입주하셨을 때 그 어디죠? 어디 있는 아파트입니까? 저 강남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예. 예.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깨져 있고 그러니까 기분 굉장히 안 좋으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새 집에 들어가면 의뢰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좀 애프터 서비스도 요구하고 예. 그렇게 해서 다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의뢰 그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공약 사기나 위반이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모든 그러면? 것이 예. 다 갖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네.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의 작은 하자는 또 용인할 수 있고 예. 그것을 또 참아주는 그런 어떤 또 한계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 완전히 정말 비가 새고 건물이 갈라지고 이러면 안 되지만 네. 살기에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지내면 나아지는 그런 경우라면 또 참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지키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돈도 안 드는 건데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때문에 저희들이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 또 장애인, 또 청년에 대한 어떤 공천제를 통해서 정치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또 반발도 많은데요. 그러나 이런 공천제가 없으면 그런 노력 자체가 애당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적인 정치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은 보면 입으로는 정당 공천제가 엄청나게 나쁘다. 이것은
거의 괴물로 취급하면서 예. 자신들도 정당 공천제를 해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돈도 안 드는데 왜 또 기초선거 비례대표 공천은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이익은 취하고 그리고 또 야당으로서 여당 공격할 것은 다 하고 예. 그 정치적 반사의 이익은 누리고 예. 그리고는 또 현실론과 타협하려는 예. 그런 아주 나쁜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새누리당이 생각합니다. 하니까 현실적으로 일방적으로 선거라는 건 현실인데 우리만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육직책에서 나온 측면이 있죠, 사실. 그러면 정당 공천제를 그렇게 욕하실 필요는 없죠. 그리고 새누리당을 그렇게 공격하실 이유는 없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안철수 의원께서는 예. 새 정치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는 폐지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당대당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전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합당을 하지 말아야죠. 예. 안철수 다시 위원장은 분당하시고 뭐 그건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다시 분당하시고 하시면 되죠. 아니요, 기초공천을 뭐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민주당, 그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여성공천이라든가 그걸 보완하기 위한 그 공천 개혁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성공천도 지금 여성 우선 공천도 말이 많더군요. 보니까 여성 전략지역으로 선정하신 곳들이 그러니까 이거 다 사실 꺼리는 것 아닙니까?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근데 골라놓은 데 보니까 이른바 실세들의 지역구는 다 빠지고 만만한 데들만 한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게 좋은 거면 이른바 실세들 당 지도부들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지. 김재원 의원님 지역구도 선정 안 됐잖아요, 이게. 우리 같은 시골에요. 예. 그 여성을 사실 여성이 출마하시겠다는 분이 없고 예. 유일하게 그 기초의원에 여성으로 출마하시는 분이 있어서 예. 그 지역은 당연히 여성 우선 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 의원님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 우리가 여성 우선 공천 지역이라고 지정하더라도 일단 당선 가능해야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여성으로서 출마하려는 분이 어느 정도 계셔야 우리가 후보자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그 여성이 없으면 예. 어떻게 후보자를 구합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당에서 후보자를 내세우면 당선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거기 더 나가서 현재 그래도 우리가 내세울 만한 여성 후보자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른바 실세라고 하면 저는 뭐 빼야 되는데요. 실세시죠. 저는 빼야 공천이 하는. 부위원장이시잖아요, 또 지금.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은 지역이 우리가 대상이 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 지금 서울 시내에 예. 우리 당에서 그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있는 지역이 한 5군데, 예. 6군데 요 지역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주로 이래 보내드려야 여성이 약간 핸디캡이 있는 정치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분을 보내도 안정적으로 당선 가능한 지역에 보내야 되는 것이지 여성을 뭐 숫자만 채운다고 우리 당에 지금 기존에 열심히 뛰고 있는 남성 후보자도 가서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는 지역에 여성들을 보내서 더 약한 후보자를 보내면 네. 결국은 그것은 숫자만 채우고 쇼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저것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예.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종로, 용산, 서초죠. 이곳이 다 지금 현역 확정된 것은 그렇습니다. 예, 이곳이 다 지금 새누리당 구청장들이 일하고 계신 곳인가요? 지금의 경우에 서초구가 서초구. 예, 우리 새누리당 소속이고 좀 강남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여성 전략 공천을 해서 지금 여성 구청장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쪽 지역의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이분들은 지금 현역 여성구청장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남성 신인과 그냥 동등하게 경쟁을 시켜도 충분히 경쟁력 있으니 자유롭게 경쟁시켜도 그것이 공정한 게임 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기에 빼고 이제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죠. 지금 남자 구청장이 계신 부분에 확대를 하면 결국 전체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송파하고 그 강남은 지금 있는 여성구청장들이 또 나오신다. 예, 또 출마를 하시면 기존에 이제 정치 신인들과
상향식 공천에 의해서 예. 경선을 해보면 네. 결국에 현재 계시는 여성구청장의 경쟁력이 인정이 되어서 그분이 다시 이제 저 경선에서 승리할 테니 그러면 지금 남자 구청장이 있는 지역을 여성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여성의 문호를 더 확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자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첫째 당선 가능성, 그다음에 그 지역에 여성 후보가 있느냐 그 두 가지인데 근데 지금 많이 거론되는 곳이 황우여 대표님의 지역구 인천 연수구 여기는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김세연 공천관리위원 지역구 부산 금정 이곳은 김세연 의원이 66%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곳이고 당선 가능성은 확실한 곳들이고 자 그다음에 사람이 없느냐 그 부분은 저는 좀 의문인데 이렇게 넓은 지역구에 구청장 후보를 찾아보면 여성 중에 내보낼 만한 분이 정말 없을까 찾아보면 그 두 가지가 저는 여전히 좀 의문이거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정하려면 적어도 한 6개월 전부터 그 지역을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미리 지정을 했다면 많은 분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우리도 공천제가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천을 하자는 방침이 정해진 것이 아주 최근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전 절차가 필요한데 추가로 이렇게 새로 여성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지정한다고 해서 여성들이 뛰어들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또는 민주당 성향의 다른 경쟁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후보자가 없다면 새로 공모를 해서 후보자를 모은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더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원자력법 여전히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선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더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그걸 그렇게 중요하다는 한 법안이라는 것을 들은 적도 없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새누리당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책임을 다 민주당한테 덮어 씌운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민병두 의원께서 직접 오늘도 던져주실 겁니다. 자, 우선 그 집권 여당 책임론 원자력법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금 벌써 나가 계신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 국정 운영의 주도적 책임이 여당에 있는 것은 당연하죠. 저희들이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은 뭐 중요한 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중요한 법이라고 해서 지난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좀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법들 민주당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전부 연계해서 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특검도 해야 된다. 뭐 국정원 개혁특위도 뭐 구성해야 된다부터 예산도 그거 연계해서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런 다양한 그 어떤 협상 카드로 이걸 활용해 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선진화법 이후의 어떤 이 힘이 강해진 야당의 어떤 현실적인 요구인데요. 그래서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법을 미리 이거 중요한 법이니까 얘기를 안 하겠다.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그래 몰랐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안 해줘야지 이럴까봐 사실은 이렇게 보통 법률하고 같이 협상을 해왔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최근 들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좀 처리해 달라 하니까 원자력 방호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 방송법, 방송의 편성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이 방송법을 통과시켜주면 이것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또 연계를 해서 오니 결국은 이것은 끼워 팔기의 대상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못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미방위에서 방송만 분리하는 것 그래서 하도 거기 많이 얽혀 있고 법안 통과가 전혀 안 되니까 그거 추진하신다면서요? 근데 야당이 찬성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거든요. 근데 국회법 개정하는 것이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야당이 이렇게 지금 좋은 먹잇감이 있는데 그것을 내놓으려고 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그래도 좀 먼저 자기 반성을 좀 하고 자 우리가 사실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고서 했으면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면 더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 여당과 야당이 다 파트너인데 정말 우리가
이것은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법이니 좀 처리해달라 이러면 상대가 그렇게 알아주셔야 되잖아요. 네. 또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대표단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돌아가면 의원총회 같은 데 가면 거기도 또 아주 막강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이건 절대 안 돼. 이거 해결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이제 3시에 출연하실 민병두 의원께서 질문을 하실 거고, 김 의원님께서도 민 의원님한테 하실 질문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고요. 자, 민병두 의원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든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에서는 비리 공천, 공천 헌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약속과 달리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공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공천 헌금 문제가 불거진다면 이것은 약속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책임입니다. 그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시겠습니까? 오늘 어디 지방에 가 계시대요. 그래서 그 휴대폰으로 찍어서 지방에서 전송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또 재발한다면 공천 비리가. 일단은 그런 이른바 공천 헌금이 발생한다면 우리끼리 표현으로는 삼족을 멸할 정도로 예. 엄벌에 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린 공천 감시단을 구성해서 이제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사전에 약간의 징후만 있더라도 예. 그냥 응징을 할 생각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시스템과 절차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예. 이번에 공천은 어쨌든 모든 지역에서 경선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우리 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그 후보자를 선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거의 그런 공천 비리 부정행위는 거의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사람들이라는 게 이 정치 이 현장에 있다가 보면 별별 일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예. 제일 감시 감독의 눈초리를 집중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 의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 통제를 하고 차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만약에 저희들이 공천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처럼 또 이른바 내천 형식으로 누구는 지지하고 누구는 우리 편 아니다 이렇게 밀어내고 민주당 색깔을 쓰게 하고 또 더 나가서 민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의 사진을 찍어서 같이 내보내게 하면 사실상 이른바 공천의 형태를 지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도 또 그런 소지가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끼어들 수 있거든요. 저희들의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투표로서 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당협위원장 내지 국회의원의 개입 소지는 줄어들거나 없어지는데 만약에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 없이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그런 제도적 장치조차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누구를 선택해서 국회의원이 이 사람을 내가 밀겠다 하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제도이자 부정의 소지가 훨씬 더 큰 것이죠. 네. 그래서 예. 민주당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는 것은 더 부정 소지가 크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럼 책임지겠냐는 질문이거든요.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 만약에 당 지도부라든가 또는 저희들 같이 공천관리위원의 잘못이 개입된 문제라면 당연히 책임져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재원의 눈, 김재원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전략기획본부장이시죠, 지금? 예.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